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세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월별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3월 보합세, 4, 5월에는 오히려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후 6월 상승 반전 후 7월 0.76%, 9월에도 0.76% 올랐습니다. 가장 큰 상승 요인은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대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긍정적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 중심의 매매 가격 상승으로 부산 지역 내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일부 지역의 가격 강세는 여전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하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의 구매력도 여전히 남아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정한 상태에서 가격이 좀 일부 올라가거나 또는 극심하게 떨어지는 초양극화 현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전세 시장도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9월 들어 전국적으로 전세값이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부산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 역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까지 하락세를 보였던 전세 가격은 6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8월 0.25%, 9월에는 0.39% 상승했습니다. 지난 7월 31일 이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 보호법 시행이 전세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부산에선 10월부터 연말까지 13,000가구가 넘는 분양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 데다 정부가 개정한 강력한 양도세법이 내년 6월부터 본격 적용돼 전문가들은 당분간 부산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이 8년째 추진되고 있는데요. 사업자는 내년 6월 착공을 계획하고 있고 주민들은 깜깜이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이 부산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업체 주도로 지난 201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8년 차에 접어듭니다. 사업자는 지난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18년에는 청사포 어촌계와 동의합의 약정 체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시설 배치도를 보면 청사포에서 1.2km 떨어진 앞바다에 풍력발전기 9기를 설치해 38.7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깜깜이 추진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산방송에서 지난 2015년에 보도했던 해상풍력 사업 설명회에도 일부 주민만 참석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게 됐으면 어느 정도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든지 이런 소문이 나야 되는데 정말 깜깜하게 있다가 갑자기 내년에 착공을 한다는 했더니 이 좋은 경관을 정말 이 아름다운 마을을 이렇게 훼손시켜가 되겠습니까? 사업자 측은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해 8개의 개별법 인허가를 준비했고 내년 6월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계하고 각종 업계들 지역 수용성을 또 사업 수용성을 확보했고요. 가능하면은 내년 6월경 착공을 목표로 해운대구에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를 득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수 해운대구 의회 의원은 해상풍력발전단지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의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죽 자원과 마을 어업권 그리고 해저 전력선 해역의 의장 통과와 수명을 다한 발전기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협의가 되어야만 합니다.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 연구 용역 보고서를 집중 검토하겠습니다. 해상풍력 발전기가 설치되면 20년간 운영됩니다. 조용히 8년 동안 추진돼 온 이번 사업이
청사포 앞바다에 어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도심에서는 내 집 한 채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늘어나는 빈집들로 골머리를 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한 곳이 있는데요. 넘쳐나는 빈집을 청년과 예술가들에게 빌려줘 마을 분위기를 반전시킨 부산 영도구 이야기입니다. 안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도 앞바다가 훤히 펼쳐진 야외 테라스. 건물 안에서는 칵테일 제조가 한창입니다. 영도구 봉산마을의 문을 연 칵테일 체험 공간입니다. 하지만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곳은 전혀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방치된 폐가였거든요. 그래서 좀 냄새도 많이 나고 엉망진창이었죠. 네. 여기 앞에 데크 있던 분이 버려진 텃밭이었거든요. 안에 이제 여러 가구가 살아서 방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 다 넓게 좀 깨끗하게 철거하고 고쳐서 골목을 따라 조금 더 들어가자 예술가의 도예 작업실이 나옵니다. 이곳 역시 고양이만 살던 공간. 제가 이제 살고 그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그 작업들 연구하고 도자기를 좀 알리고 좀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바뀐 게 저도 보고 좀 제가 되게 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전체 건물의 25% 가까이가 비어있던 영도구 봉산마을. 그만큼 슬럼화도 심각했습니다. 지자체는 고민 끝에 버려진 빈집을 사들여 빈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일종의 빈집 재생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5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집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을 했었고, 전국 공모전으로 진행해서 44개 팀이 참가를 했고, 그중에 이제 8팀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주민들도 당장 마을 환경이 깨끗해지자 만족스럽습니다. 빈집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살아나고 있죠. 빈집들을 우리 조합에서 매입을 해서 또 그 필요한 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래 하는 게 뉴딜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칫거리 빈집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동네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동구 쪽방촌 일대에 공공방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400여 세대의 공공형 주택이 공급되는데 주거 인프라까지 확충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형성된 삼복도로입니다. 오래된 건물 곳곳은 부서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주택 내부의 상황도 열악합니다. 비좁은 공간에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동네 오래됐거든요. 72년도부터 딴 데 가도 뭐라고 내 사는데. 동구 좌천동 쪽방촌 일대에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사업 대상은 좌천역 일원 17,000제곱미터입니다. 주거 여건이 가장 열악하고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좌천역 주변의 쪽방촌을 첫 번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사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정됐는데 주민 동의를 거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마무리되면 일대에는 공공분양주택 340가구, 공공임대주택 85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사업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쪽방촌 주민들도 쫓겨날 걱정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순환형 임대주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임대주택에 정착하게 됩니다. 더욱이 해당 사업이 더욱 긍정적인 것, 부족한 주거 인프라 구축까지 동시에 진행된다는 겁니다. 문화복지센터와 공원을 비롯해 삼복도로의 고질적인 주차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더욱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요. 그 일대에 또 우리 동구의 부족한 생활 인프라 시설들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산 최초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쪽방촌 재생 사업에는 1,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오는 2025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 지역의 기장의 미역과 다시마는 기장을 대표하는 특산품이자 어민들의 삶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매년 열리던 미역 다시마 축제도 취소돼 어민들로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장 미역의 우수성은 어디 가지 않는데요.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장군 해안가 일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미역 다시마 특구입니다. 지금부터 기장 앞바다는 본격적인 미역철에 돌입합니다. 10월에 양식이 시작되고 11월 말부터 2월까지 생미역 수확을 하고 건조 미역용은 2월부터 3월까지 수확하게 됩니다. 기장 미역은 잎이 좁고 도톰한 게 특징으로 일명 쫄쫄이 미역이라고 불립니다. 지난해에는 지역의 대표 우수 특산품으로 청와대 추석 명절 선물로도 선정됐습니다. 기장에서 미역 농사 지은 지가 3대인데 기장 미역은 왜 좋냐 하면은 동해 바다가 깊잖아요. 수심이 깊고 물이 맑고 하기 때문에 햇볕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미역이 쫄깃쫄깃하고 맛있고 탄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도 미역이 슈퍼푸드로 각광받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역에는 다량의 칼슘과 요오드가 함유되어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끈적한 점성 성분으로 식이섬유의 일종이며 체내에 있는 중금속이나 발암 물질 등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매년 기장의 대표 축제로 열리는 미역다시마 축제가 취소되는 등 판로가 줄어들었습니다. 지역의 건강한 우수 특산품으로 넉넉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끔찍한 사고가 반복돼도 음주운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6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올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지난해보다 더 늘었는데요.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발벗고 나선 학생들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9월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540여 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지만 사고가 줄기는커녕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찰의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이 필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더욱더 필요한 것은 운전자분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자체를 완전히 새로이 해야 하고요. 윤창호법이 촉발된 부산에서 음주운전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대학생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전공도 학년도 제각각인 9명의 학생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열정 하나로 뭉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음주운전 사고로 돌아가셔서 그런 제 개인적인 배경도 있었고 현재 사회가 음주운전 문제나 음주운전 교육에 대해서 또 음주 후의 문화에 대해서는 조금 무관심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학생들은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앱에서 술 마실 장소를 예약하고 귀가 정보를 입력하면 회식을 마칠 때쯤 대리기사를 배정받는 시스템입니다. 음주 후 운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겁니다. 기획부터 음주 특성 조사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학생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까지 개발 중입니다. 교육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이전대로 다시 음주 사고를 발생시킨다던거나 이제 안 좋은 습관을 다시 나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바로잡아주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 부분이 저희 어플을 계속 사용하시면서 올바른 습관을 가지시게 되면 재범률 40%를 훌쩍 넘겨 마약보다도 강한 중독성을 보이는 음주운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들의 시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불가능해져 돌봄교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현재 이 돌봄교실이 방과 후 돌봄교실, 지역 아동센터, 지자체 돌봄센터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학교 돌봄 전담사들이 돌봄교실 운영에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며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어 돌봄교실 운영 주체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학년인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돌봄교실은 지난해 645개 교실에서 올해 663개 교실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가장 선호하는 형태인 학교 내 초등 돌봄교실. 그러니까 학교 안에 공간뿐만 아니라 그 선생님들이 봐주시는 것들, 그리고 친구들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무슨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담임하고도 또 어쨌든 정보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교류가 되기도 하고, 아이의 학습이나 이런 숙제나 이런 것들도 학교 안에 계시니까 선생님들이 다. 하지만 현재 수요가 늘어난 학교 돌봄교실은 법률 규정 없이 운영해 오며 실질적인 총괄 책임 부서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돌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원단체와 정교조 등은 돌봄은 학교와 교원의 본연의 임무가 아닌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제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2, 3시 이후로 남는 시간에 쌤들은 이제 다음 수업을 위한 교재 연구라든가 또 생활지도상에서 학생들을 면담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다음 수업 준비도 할 시간도 없는 이제 업무의 과정에 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 근거 없이 학교의 일로 다 이제 손쉽게 맡겨버리는 상황이고. 하지만 돌봄을 맡아온 돌봄 전담사들은 돌봄이 이뤄지는 학교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돌봄 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긴급 발생 사태, 학교에서 공공교육에서 그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못하면 과연 이 아이들은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될지 그런 걱정을 먼저 하고요. 지자체 이관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지자체 이관은 수익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질적인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교육 현장의 불협화음으로 혹여나 돌봄 공백이 생기진 않을지 우려가 큰 상황에서 초등 돌봄 전담사들은 11월 초 전국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국내 원전 주변에서 무인 항공기 드론의 불법 비행이 5년간 26건 적발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 소속 김상희 의원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원전 주변에서의 불법 비행 드론 적발 건수는 모두 26건이었습니다. 원전별로는 기장군의 고리원전에서 가장 많은 16건이 적발됐고,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6건, 울산 울주의 세울원전 등의 순이었습니다. 공항 등과 함께 국가 중요시설에 속하는 원전은 드론 비행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산시가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를 조기에 채취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16일까지를 집중 채취 기간으로 정하고 구군별로 은행나무 열매 채취 기동반을 편성해 열매가 자연적으로 떨어지기 전 집중적으로 수확할 계획입니다. 주요 간선 대로변을 중심으로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출입구, 횡단보도 주변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부터 우선 채취 작업이 이뤄집니다. 부산 지역 전체 가로수 16만 5천 그루 가운데 은행나무는 3만 4천 그루로 20.9%를 차지하고, 이 중 열매가 열리는 암나무는 만여 그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